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내신 등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제 수시를 준비하고 대입을 준비를 하지만 정확하게 내신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산출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100%다 알고 있지는 않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질문 형식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 내신 등급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학생 수 대비 비율로 1부터 9등급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자, 1등급은 상위 4%까지. 자, 2등급은 그러니까 4% 초과부터 11%까지.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7%, 전체 학생의 7%가 되는 거겠죠. 3등급은 11%부터 23%까지, 그러니까 전체 학생의 12%가 3등급까지 인원이 되고요. 4등급은 상위 40%까지가 있습니다. 즉 전체 학생의 17%가 이 4등급 이내에 4등급 안에 들어가는 범위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뭐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그렇게 있는데요. 자, 적지 않은 이유는 대입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이 부분인데요. 자, 인서울 대학에 진학 가능한 등급은 과연 몇 등급까지일까? 자, 한번 볼게요. 인서울 대학에 진학 가능한 유의미한 등급은 몇 등급까지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략적으로 유의미한 등급은 3등급까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 3등급도 저희가 강남권 기준으로 3등급이지 비강남권이나 서울 변두리 또는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안에 드는 학생들도 인서울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보면요. 자, 실제 인서울대학 진학하는 비율은 전체 수험생의 16에서 17% 정도가 전체 인서울대학 정원이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이제 통계 자료에 나온 게 보면 뭐 재수생이 늘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재수생이 줄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자, 이 비율은 저희가 가천대나 아주대, 인하대 같은 경기도에 있는 인서울 대학과 점수가 비슷한 또는 높은 학교 또 그 학교들 그러니까 포스텍, 포항공대죠. 그 다음에 카이스트 그런 학교들을 다 포함한 비율입니다. 예, 그런 경기권 대학도 다 포함한 비율이고요. 그러면 이 실제 16%에서 17% 안에 특목고 그러니까 외고, 전사고, 과학고, 영재학교 같은 특목고 같은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비율, 거의 100% 가까운 비율의 재수생 말고는 다 인서울 대학에 들어가죠. 자, 그런 학생들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실제로 내가 이제 3등급 안에 든다고 할지라도 인서울대학에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강남에 있는 아이들도 3등급 아이, 뭐 16% 아이가 인서울 가고, 뭐 과학고 아이들도 16% 아이가 인서울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실제 비율을 감안을 하면 제가 봤을 때 이 서초, 강남, 송파까지 봤을 때 이제 이 강남권 학생들, 용산도 조금 마찬가지죠. 자, 20%까지는 강남권 학생들이 갈 수 있고 비강남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0% 이내가 인서울 가능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 강북학원에서 단과 강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보면
상위 10%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인서울 전문대를 쓰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치기공과나 간호학과 같은. 예. 실제로 강남에서 상위 10%인 아이들은 서성한 아래로는 안 씁니다. 실제로. 예. 물론 이제 수시로 합격을 못하지만, 그런데 이제 비강남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10% 안에 10%대의 학생들도 인서울대학이 아닌 전문대를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만큼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굉장히 인서울대학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등급 안에서 등수가 중요하나요? 라고 질문 형식으로 한번 물어봐 봤는데요. 자, 물론 등급이 제일 중요해요. 1등급, 2등급 등급이 제일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10등까지가 1등급이에요. 10등까지가. 그런데 11등으로 2등급을 했어. 그리고 10등으로 1등급 했어. 그러면 얘네는 1등 차인데 등급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너무 아깝죠. 그쵸? 하지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만 이게 학교마다 산출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학교마다 이제 등급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제 이제 이 내신 산출하는 방법이 각 입학사정관이나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 다르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가중치를 주는 학교가 있고 또 안 주는 학교가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이제 등급을 가장 중요하게 보지만 학교에서는 석차 백분율, 그 다음에 시험 난이도, 즉 표준 편차, 평균 점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각 동점자들이나 그런 인원들에서 동점자 처리를 하거나 소수점 처리를 할 때 그런 석차 백분율이나 표준 편차 또는 평균 점수를, 과목 평균 점수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고 석차 백분율을 중요시하게 보지만, 아무리 석차 백분율이 파괴력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등급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또 한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쉽긴 하지만 10등으로 1등급 한 학생과 11등으로 2등급 한 학생은 정말 한 등 차이긴 하지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좁힐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100%다 좁힐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내신이 어려운 학교는 상대적인 보상이 있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봤습니다. 상대적인 보상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대적인 보상이 가장 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사고, 하나고나 외대부고, 상산고 같은 전사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고, 영재학교, 그리고 외고, 대원외고, 한영외고 같은 외고, 그런데 같은 경우에 상대적 보상이 크고요. 세화나 휘문, 중동, 현대고 같은 그런 그러니까 광역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보상이 조금 적습니다. 자, 이 차이가 뭔지 한번 알아보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신에서 등급이 가장 중요하지만 등급 외에 과목 평균 점수와 과목 난이도, 과목 표준 편차를 중요시하게 학교에서 대학에서 본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광역 자사고의 내신이나 점수를 중요시하게 봐준다는 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A 학교에 어떤 학생이 A 학교에서 80점으로 1등급을 받았는데 그 학교 평균 점수가 30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못한다는 거죠. 그쵸? 못하는 아이들 안에서 표준 편차가 크고 그리고 점수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학교는 92점으로 똑같은 80점으로 1등급을 받았는데 평균이 60점이 넘어요.
그렇다는 거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 안에서 작은 표준 편차를 가지고 1등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나타내 주는 건 뭐냐 하면 실력이 높은 집단에서 1등급을 받았다는 게 실력이 낮은 집단에서 1등급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이거는 맞는데 이제 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자꾸 물론 이제 강남에 있는 광역자사고 세화고나 뭐 현대고, 희문고, 중동고 같은 경우가 뭐 서울 변두리나 지방에 있는 조금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학교랑 비교했을 때는 파괴력이 클 수 있죠. 하지만 자꾸 어디랑 비교하냐 하면요. 강남 일반고랑 강남 광역 자사고랑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강남 일반고가 강남 광역 자사고보다는 평균이나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평균이 낮고 표준 편차가 높기는 하지만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요. 예를 들면 수학 과목이 뭐 세화고가 평균이 50점이다. 그러면 뭐 강남 일반고 같은 경우에 46점, 뭐 45점, 그 4, 5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파괴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남 자사고를 강남 일반고보다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학생들은. 자, 물론 다른 지역의 일반고보다는 높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강남 일반고도 다른 지역 일반고보다 높게 평가가 된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고등학교를 선택해야지 여러분들이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인데요. 강남 자사고와 강남 일반고의 내신 차이가 있나요? 그렇게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입시에서 입사관이 정하는 성적 산출법은 학교와 전형마다 다르고 해마다 다릅니다. 자, 강남 자사고가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가 낮아서 어느 정도 대우를 받지만 강남 일반고와 차이가 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차이가 크지 않아. 미비하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 일반고랑 경쟁했을 때 어드밴티지가 크지는 않아요.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화면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한번 이 내신 등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입시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컨설팅 하는 사람들한테 받아도 되지만 부모님이나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이 공부가 뭐냐? 간단해요. 물론 우리가 난독증이 있어서 글을 잘 못 읽지만, 자,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원하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형과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되고 무엇이 필요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충분히 잘 준비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과 학생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신 등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